제1화 검은 궁궐, 날개만 보이는 신수. 1. 달빛 아래의 소멸. 경복궁의 북쪽 끝, 춘당지는 낮에는 화려한 연꽃이 만발하지만 밤이 되면 귀신이 곡할 듯한 음기를 뿜어냈다. 서늘한 달빛이 수면을 핥고 지나가던 그 밤, 궁녀 연실은 제 발로 물가에 섰다. 가야 해. 그분이 기다리셔. 연실의 중얼거림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쇳소리가 섞인 귀기한 변성이 밤 공기를 찢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검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탁해져 있었다. 찰나였다. 고요하던 수면이 뒤집히며 칠흑 같은 액체가 촉수처럼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연실의 가느다란 발목을 움켜쥐더니 무자비하게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비명조차 수면 아래로 잠겼다. 수면 위에는 주인을 잃은 분홍색 비단 꽃신 한 켤레만이 남겨졌다. 잠시 후 꽃신 주변으로 보랏빛 안개가 감돌기 시작했다. 치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비단 꽃신이 순식간에 검게 타올랐다. 불길이 없었음에도 신발은 수처럼 변해 바스러졌다. 인간의 소행이라기엔 너무나 불길하고 자연이라기엔 지나치게 정교한 소멸이었다. 2. 증거를 쫓는 세자, 이선. 이튿날 아침 춘당지 주변은 금군들과 대신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사건의 본질을 보려 하지 않았다. 저하 벌써 5번째입니다. 궁녀들이 한알돌 야반도주를 하니 궁궐 기강이 말이 아닙니다. 우의정 윤도영의 비아냥거림에 세자 이선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선은 냉철한 분석가였다. 남들이 귀신 소동이라며 벌걸 떨 때 그는 증거를 찾기 위해 진흙당에 무릎을 굽히는 인물이었다. 야반도주라. 신발을 이 꼴로 태워놓고 맨발로 도망가는 궁녀가 조선 땅에 있단 말이냐. 이선은 은재 집게로 타버린 신발재를 헤집었다. 그의 코끝에 비릿한 철분 향과 함께 묘한 향취가 스쳤다. 이건 주사의 향이로군. 부적을 쓸 때나 사용하는 안료가 왜 여기서 느껴지는 것일까? 그때였다. 이선의 시야에만 기이한 현상이 포착되었다. 타버린 재 위로 아지랑이 같은 보랏빛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선이 손을 뻗어 그 연기를 만지려 한 순간 연기가 뱀처럼 또아리를 들더니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이선의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다. 저와! 곁에 있던 이귀사가 외쳤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세자가 허공을 보며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보일 뿐이었다. 이선은 앞늪이 덮쳐오는 검은 안개의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크루룽. 이선의 등 뒤, 수백 년간 이끼 깬 채 방추되었던 낡은 혜태 석상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거대한 균열이 석상을 가로질렀고 그 틈새 사이로 눈부신 푸른빛이 폭발했다. 끄아! 인간이 아닌 단말마의 비명이 들렸다. 이선이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전설 속의 신수 혜태가 서 있었다. 푸른 갈기를 휘날리며 사자의 형상을 한 그 영물은 단숨에 검은 안개를 찢어 발겨 삼켜버렸다. 이것이 대체 무엇인 말이냐? 인간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애쓰는 자여. 혜태의 목소리가 이선의 머릿속을 울렸다. 그것은 목소리라기보다 거대한 공명이었다. 두려워 마라. 타인의 눈에 나는 그저 부서진 돌덩이일 뿐이나 오직 진실을 갈망하는 너의 눈에만 나의 실체가 보일 것이다. 이선은 멍하니 혜태의 금빛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혜태가 앞발을 내디져 바닥에 푸른 불꽃이 일었지만 이선 외 누구도 그 불길을 느끼지 않았다. 윤도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선에게 다가왔다. 저와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허공을 보고 누구와 대화를 하시는 것인지 설마 실성이라도 하신 겁니까? 주변에 수근거림이 들려왔다. 세자가 귀신을 본다. 세자가 미쳤다. 이선은 자신을 향한 그 차가운 시선들을 느꼈다. 하지만 혜태는 이선의 얼굴 가까이 머리를 들이밀며 뜨거운 콧김을 내뿜었다. 이 궁궐은 거짓의 악취로 썩어 문드러졌다. 수백 년간 나를 깨울 만큼 정직한 자가 없었지. 하지만 너의 영혼은 다르구나. 너의 분노는 차갑고도 투명하다. 혜태는 이선이 쥔 타버린 자개 조각을 노려보았다. 그 조각은 거짓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인간,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남들이 너를 미쳤다 비웃고 침뱉어도 그 끝에 기다리는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느냐? 이선은 온매무제를 가다듬고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대신들이 비웃든 말든 자신의 옆을 지키는 거대한 신수의 존재가 그에게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질을 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광인이 되어서라도 그들의 목을 찰 것이다. 가자, 괴물. 내 눈이 되어다오. 이선이 허공을 향해 단호히 명령하자 혜태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이선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5. 에필로그. 어둠 속의 포식자. 같은 시각 영의정 김덕수의 처소. 그는 깨진 자개함 조각을 만지락거리며 창밖을 보았다. 세자가 석상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고? 옆에선 흑도사가 비릿하게 웃으며 답했다. 예, 대감. 완전히 넋이 나간 듯 보였다 합니다. 이제 세자를 폐위시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김덕수는 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검은 반점을 내려다보았다. 아니, 방심하지 마라. 세자의 눈빛이 변했다. 마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쫓고 있는 듯한 눈이었어. 그 순간 춘당지 깊은 수로 안쪽에서 수십 개의 검은 눈동자가 일제히 번뜩였다. 이선과 혜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들 사이에 처절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제2화 검은 궁궐. 숨막히는 진실. 1. 광인의 낙인. 저하, 대체 누구와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까? 우의정 윤도영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춘당지 연못가, 부서진 혜태 석상 앞에서 허공을 향해 소리쳤던 세자 이선을 향해 대신들의 따가운 시선이 꽂혔다. 금군들조차 창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며 수군거렸다. 세자 조하께서 결국 실성하셨나 봐. 5명이나 사라졌으니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신 게지. 이선의 귓가에 그들의 비겁한 속삭임이 화살처럼 박혔다. 그러나 이선의 눈앞에는 여전히 집채만한 푸른 신수가 존재감을 뿜어내며 서 있었다. 혜태의 갈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불꽃이 이선의 골룡포 끝을 스쳤지만 뜨겁기는커녕 서늘한 정수의 기운만이 느껴졌다. 보이지 않는 모양이군. 이선이 낮게 읊조렸다. 그는 자신을 부축하려는 이귀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일어섰다. 진흙이 묻은 수매를 털어내는 그의 눈빛은 광인의 그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맑고 날카로웠다. 이선아, 인간들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마라. 진실은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혜태의 목소리가 이선의 머릿속을 울렸다. 혜태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곁에 서 있던 우의정 윤도영에게 다가갔다. 혜태가 윤도영의 얼굴 바로 앞에 거대한 주둥이를 가져다 댔지만 윤도영은 그저 세자의 눈치를 살필 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자에게서 거짓의 악취가 난다. 썩은 시체보다 더 고약한 냄새다. 2시간 뒤 경복궁 편전. 영의정 김덕수를 필두로 한 중신들이 세자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사건의 본질인 궁녀 실종은 어느덧 뒷전으로 밀려나고 세자의 기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저하, 국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허상을 보고 소리를 지르시다니요. 이는 선대왕들께 불효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일입니다. 김덕수가 엄중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그의 목소리는 인자한 스승 같았으나 이선의 눈앞에는 해패가 보여주는 진실의 안개가 덧입혀 보였다. 김덕수의 등 뒤로 검고 끈적한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다. 대감은 그저 이 사건을 덮고 싶은 것이겠지. 내가 미쳤다고 몰아세워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속셈 아닌가. 이선의 직설적인 공격에 편전하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김덕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사권이라니요. 이미 금부에서 가출로 결론 내린 사안입니다. 저하께서 집착하시는 그 자개 조각 역시 흔하디 흔한 장식품일 뿐입니다. 거짓이다. 혜태가 이선의 등 뒤에서 포효했다. 편전의 촉불들이 일제히 푸른색으로 변하며 거세게 흔들렸다. 대신들은 갑작스러운 돌풍에 소매를 가리며 당황했다. 이선아, 저 노인의 목구멍 속에 검은 뱀이 또아리를 긁고 있다. 내 권능을 빌려줄 테니 저자의 숨통을 죄어 진실을 뱉게 하라. 3. 혜태의 권능, 진실의 심판. 이선은 천천히 김덕수에게 다가갔다. 이선의 손등에 푸른색 낙인이 번뜩였다. 혜태의 권능이 이선의 육신으로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대감, 내가 미쳤는지 아닌지는 이 질문 하나로 판가름 날 것이오. 이선은 품속에서 현장에서 발견한 자개 조각을 꺼내 김덕수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 자개 조각이 대감의 사가에 있는 함의 파편이라는 소문이 있더군. 대감, 진실을 말하시오. 이 조각을 본 적이 없소? 김덕수는 코웃음을 쳤다. 저하, 그런 터무니없는 모함에 내가 흔들릴 것 같습니까?
맹세코 소신은 그런 조각을 본 적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 순간 혜태가 김덕수의 가슴팍에 앞발을 올렸다. 남들의 눈에는 이선이 김덕수를 빤하니 바라보는 것이었겠지만 김덕수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컥컥거리기 시작했다. 김덕수의 안색이 순식간에 보라색으로 변했다. 목구멍이 보이지 않는 손에 졸리는 듯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혜태의 권능이었다. 거짓을 말하는 자의 폐에서 공기를 거두어가는 심판. 대감, 왜 그러시오? 안색이 좋지 않소? 혹시 거짓을 고하고 있는 아니오? 이선은 서늘했다. 편전의 대신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김덕수는 필사적으로 손을 내저으며 공기를 갈구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렸다. 살려다 주! 이선은 혜태에게 눈짓을 보냈다. 혜태가 발을 떼자 김덕수는 바닥에 엎드러져 격렬하게 기침을 토해냈다. 말하시오. 이 조각 대감의 것입니까? 김덕수는 차마 아니라고 답할 수 없었다. 다시 그 지옥 같은 질식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니라 우의정 윤도영 대감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꼬리를 자르는 칼날. 순식간에 화살표가 윤도영 쪽으로 향했다. 윤도영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다. 영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언제 하지만 김덕수는 이미 결심한 듯 차가운 눈으로 윤도영을 쏘아보았다. 자신의 배우가 드러나기 전에 꼬리를 자르려는 심산이었다. 윤대감, 자네가 그 궁녀들에게 주술을 부린다는 소문을 내 모른 척하려 했지만 저하의 통찰력을 속일 수는 없구려. 어서 실토하게. 윤도영은 배신감에 부르르 떨었다. 그는 이선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저하, 모함입니다. 김덕수가 제게 뒤집어 쓰요는. 그때 혜태가 윤도영의 그림자를 밟았다. 윤도영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비틀거리더니 윤도영의 소매 안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다. 그것은 춘당지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주사향이 진하게 배어있는 검은색 부적이었다. 편전하는 발칵 뒤집어졌다. 이선은 부적을 집어들며 혜태를 바라보았다. 혜태는 슬픈 눈으로 부적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묶는 낙인이다. 이 부적이 향하는 곳에 사라진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5. 에필로그. 지하 수로의 비명. 윤도영은 즉시 의금부로 압송되었다. 김덕수는 위기를 모면했다는 듯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이선은 알고 있었다. 김덕수가 진짜 몸통이라는 것을. 단지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다. 이선은 혜태와 함께 궁궐 외곽의 폐쇄된 우물가로 향했다. 부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라색 안개가 우물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다. 가자. 아직 숨이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선이 우물 안으로 밧줄을 타고 내려가려는 찰나 혜태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이선을 앞을 막아섰다. 조심해라 이선아. 저 아래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검은 구멍이 열려 있다. 우물 깊은 곳에서 여자의 가느다란 비명이 들려왔다. 이선이 횃불을 아래로 던지자 수천 마리의 검은 벌레들이 벽면을 타고 기어 올라오는 광경이 비쳤다. 제3화 검은 궁궐 환각의 미궁 1. 시면으로의 하강. 우물 안은 차가운 수기와 썩은 냄새로 가득했다. 이선은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횃불에 일렁이는 불빛이 벽면을 비출 때마다 벽면 가득 칠해진 기괴한 붉은 문양들이 춤을 추는 듯했다. 자, 위험합니다. 제발 위로 올라오십시오. 위쪽에서 들려오는 이귀사들의 외침은 이미 먼 메아리처럼 들렸다. 이선의 발이 마침내 축축한 바닥에 닿았다. 그곳은 궁궐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지하 수로였다. 그런데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이선의 머릿속이 핑 돌며 시야가 보랏빛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수로 안은 이미 누군가 태워놓은 만달라화의 독한 연기로 가득 차 있던 것이다. 2. 환각의 군대, 나홀로 사투. 결국 여기까지 오셨군요, 세자저하. 안개 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다. 영의정 김덕수가 남몰래 부리던 살수들의 우두머리, 흑도사였다. 이선의 눈에는 그의 얼굴이 흉측한 악귀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환각이 시작된 것이다. 흑도사가 손짓하자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검은 형체들이 솟아올랐다. 이선의 눈에는 그것들이 피를 흘리는 좀비나 괴물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들은 흑도사가 조종하는 인간 살수들이었다. 이 괴물들이 니놈의 배우냐? 이선이 비틀거리며 칼을 뽑았다. 하지만 환각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칼끝은 허공을 갈랐다. 그때 이선의 뒤에서 거대한 푸른 빛이 일렁였다. 이선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라. 네 뇌를 속이는 도끼에 저항하라.
혜태의 목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혜태가 포효했다. 혜태가 앞발로 바닥을 내리치자 서늘하고 맑은 기운이 파동처럼 퍼져나가며 이선의 시야를 가리던 보랏빛 안개를 잠시 밀어냈다. 3. 혜태의 인도, 소리에 집중하라. 혜태의 정화 덕분에 이선의 정신이 맑아졌다. 하지만 흑도사의 살수들은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혜태는 이선의 곁에 서서 낮은 저음으로 속삭였다. 인간아, 눈을 감아라. 눈은 속아도 귀와 코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저들이 밟는 물소리, 저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어라. 이선은 눈을 감은 채 오직 청각과 혜태의 유도에 의존하여 칼을 휘둘렀다. 괴물을 상대하던 공포는 사라지고 냉철한 검객의 움직임이 살아났다. 이선의 칼날이 살수들의 어깨와 팔을 정확히 가격했다. 위쪽의 우물가에서 내려다보던 금군들의 눈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세자가 보랏빛 연기가 자욱한 수로 안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듯 눈을 감고 수십 명의 자객을 홀로 제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 폭로된 열금술. 이선이 흑도사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혜태가 흑도사의 어깨를 짓누르자 그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러졌다. 말해라. 이 독한 연기를 피워 궁녀들의 정신을 빼놓고 이곳에서 무슨 짓을 꾸민 것이냐? 흑도사는 타오르는 혜태의 눈빛이 이선에게만 보이는 압도되어 자백했다. 이곳은 실험실이었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명으로 전하의 정신을 흐릴 향료를 만들고 실종된 궁녀들은 그 향료의 효능을 시험하기 위한 소모품이었을 뿐입니다. 이선은 수로 안쪽 밀실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실종된 궁녀들이 환각에 취해 웅크리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독초와 열금술 도구들이 널려 있었다. 그것은 요과의 짓이 아니라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만들어낸 공장이었다. 5. 에필로그. 대전으로 향한 칼날. 살수들은 제압되었고 궁녀들은 지상으로 끌려 올라졌다. 흑도사는 미리 숨겨둔 독약을 먹고 자결해 임을 막았지만 이선은 이미 충분한 단서를 잡았다. 현장에서 발견된 독초의 포대에 영의정 김덕수 가문의 인장이 찍힌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이선은 땀과 옷으로 젖은 골룡포를 여미며 대궐을 바라보았다. 이제 연극을 끝낼 시간이다. 혜태가 이선의 그림자 옆에서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이선아, 이제 가장 거대한 거짓말쟁이를 만날 차례구나. 도끼보다 무서운 것은 인간의 혓바닥이다. 각오가 되었느냐? 이선은 대답 대신 칼자루를 꽉 쥐었다. 그의 눈은 이미 대전 너머 김덕수가 있는 곳을 향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제4화 검은 궁궐, 화마를 삼킨 신수. 1. 침소의 보랏빛 동무. 궁녀들은 구출되었으나 대궐의 공기는 여전히 납처럼 무거웠다. 세자 이선은 구출된 연실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기묘한 보랏빛 가루를 떠올렸다. 그것은 주술의 재료가 아니라 연소할 때 지독한 환각을 일으키는 서역의 독초 만다라화의 성분이었다. 이선아, 인간의 욕망이 안개처럼 대전을 뒤덮고 있다. 저 안개 너머에 칼날을 숨긴 자가 서 있다. 혜태의 목소리가 이선의 귓가에 낮게 깔렸다. 이선은 망설임 없이 왕의 침소인 강령전으로 향했다. 침소 안에는 병색이 짙은 임금이 초점 없는 눈으로 누워 있었고 영의정 김덕수가 향로에 향해 비우며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향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이선의 눈에만 기괴한 보랏빛으로 일렁였다. 김덕수는 이 환각제를 이용해 왕의 정신을 흐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조작해온 것이었다. 저하, 국본이 실성하여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른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제 그만 칼을 내려놓으시지요. 김덕수가 차갑게 웃으며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병풍두에서 수십 명의 금군들이 나타나 이선을 포위했다. 김덕수는 이미 이선을 미친 세자로 몰아 폐위시킬 완벽한 명분을 쌓아둔 상태였다. 저하의 눈에만 보인다는 그 신수를 지금 이 자리에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바마마를 시해하려 했다는 반역의 죄를 뒤집어 쓰시겠습니까? 김덕수의 도발에 이선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주변의 병사들은 이선을 안쓰러운 혹은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에겐 이선이 그저 텅 빈 허공을 응시하는 광인일 뿐이었다. 이선은 칼을 칼집에 넣고 천천히 김덕수에게 다가갔다. 대감, 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신수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대감의 거짓이 신수를 불러낸 것이니까. 이선은 김덕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혜태에게 명령했다.
혜태야, 이자가 내뱉는 모든 숨결을 진실의 무게로 눌러라. 좋다. 거짓을 뱉는 자, 자신의 숨에 눌려 죽으리라. 혜태가 김덕수의 어깨 위로 올라앉아 거대한 앞발로 그의 목을 눌렀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이선과 김덕수가 대치하는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김덕수는 돌연 가슴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다. 컥.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았다. 김덕수는 필사적으로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당황한 중신들과 병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말해라, 대감. 왕실의 향료에 독을 섞고 궁녀들을 납치해 환각제의 재료로 삼은 것이 누구의 짓이냐? 이선의 목소리는 대전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다. 김덕수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본능적으로 진실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다. 제가 한 짓입니다. 전하를 제 소나귀에 넣으려고. 김덕수의 고백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선은 김덕수가 피우던 향로를 발로 차 엎어버렸다. 쏟아진 향로 안에서 타다 남은 독초와 함께 실종된 궁녀들의 머리카락과 부적이 섞인 기괴한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3. 화마의 습격. 비리가 폭로되자 대전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김덕수의 눈에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폼 속에서 미리 준비한 화포용 화약 주머니를 꺼내들었다. 나 혼자 죽지는 않겠다. 이 잘난 조선의 궁궐과 함께 잿더미가 되어라. 김덕수가 촛불 위로 화약을 던지자 굉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솟아올랐다. 단순히 나무가 타는 불이 아니었다. 만다라화의 기름 성분과 화약이 결합된 불길은 순식간에 천장의 석가리를 타고 번졌고 대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불이다! 불을 꺼라! 금군들이 달려들어나 물을 끼얹을수록 불길은 오히려 보랏빛 화염을 내뿜으며 거세게 타올랐다. 임금의 침소까지 불길이 들이닥칠 지경이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끌 수 없는 재앙의 불길이었다. 4. 혜태의 권능, 불의 재앙을 막는 자. 그때였다. 이선의 등 뒤에서 집채만한 푸른 빛이 폭발했다. 지금까지 이선의 눈에만 모이던 혜태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눈앞에서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냈다. 저것이 무엇이냐? 혜태다. 전설 속의 신수 혜태가 나타났다. 대신들과 금군들이 경악하며 무릎을 꿇었다. 혜태는 포효하며 불길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혜태의 갈기가 은색으로 빛나자 주변의 열기가 순식간에 서늘한 냉기로 변했다. 이선아, 보아라. 이것이 불의 재앙을 잠재우는 나의 소명이다. 혜태가 앞발을 높이 들어 대전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다. 구르르릉. 지진 같은 진동과 함께 바닥의 틈새에서 맑고 푸른 수기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보다도 정결하고 깊은 물의 기운이었다. 혜태가 입을 크게 벌리자 대전을 집어삼키던 거대한 화마가 마치 연기처럼 혜태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활활 타오르던 기둥의 불꽃이 혜태의 숨결 한 번에 얼어붙듯이 사그라들었다. 불길은 단 한 점의 재도 남기지 못한 채 신수의 몸속으로 봉인되었다. 타버린 냄새 대신 비온 뒤의 숲처럼 맑고 상쾌한 공기가 대전을 채웠다. 5. 에필로그. 정직한 왕의 길. 김덕수 일파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다. 임금은 도끼가 빠져나가자 서서히 의식을 회복했고 이선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선은 슬픈 눈으로 혜태를 바라보았다. 사건이 해결되자 혜태의 형상이 다시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선아, 나의 목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궁궐의 부정이 씻겨 나갔으니 나는 다시 석상으로 돌아가 잠들어야 한다. 잠깐, 혜태야. 너 없이는 이 고독한 궁궐에서 나 홀로 어찌 진실을 지키란 말이냐. 이선이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겐 왕세자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으로만 보였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네가 지킨 백성들의 눈이 곧 나의 눈이 될 것이니 두려워 마라. 정직한 왕이여. 혜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선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순간 이선의 머릿속이 맑아지며 그를 괴롭히던 환각의 잔야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혜태는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세월이 흘러 이선은 왕위에 올랐다. 그는 재위 기간 내내 춘당지 연못가와 대궐 곳곳의 혜태 석장을 정성껏 돌보았다. 백성들은 그를 신수와 대화하는 공정한 왕이라 칭송했다. 어느 깊은 밤 정무를 마친 이선이 석장 앞을 지나갈 때였다. 바람을 타고 아주 익숙한 낮은 저음이 들려왔다. 잘하고 있다, 이선. 이선은 멈춰서서 석장을 보았다.
석장은 여전히 무뚝뚝한 돌덩어리였지만 달빛을 받은 혜태의 눈동자가 아주 찰나의 순간 금빛으로 번뜩였다. 이선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길을 걸어갔다. 보이지 않아도 곁에 있다는 믿음, 그것이 그를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고 있었다.